상큼하다라는 어떤 맛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양치를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다른치과의원 대표원장 박경서입니다. 오늘은 치아 착색을 유발하는 어떤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치아 착색을 유발하나요? 색깔이 있는 어떤 음식들은 다들 변색을 시킬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을 내는 물질들을 대부분 이제 통틀어서 크로모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들 치아를 착색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피나 아니면 와인, 티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이제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탄닌이라는 성분이 치아에 강하게 들러붙으면서 거기에 이제 치아를 약간 거무스름하게 혹은 이제 브라우니시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착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바로 양치를 하면 착색이 덜 되나요? 양치를 바로 한다 혹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착색을 일으키는 물질을 섭취를 하셨을 때 아예 이제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쉽게 생각했을 때 치아에 그거를 닿는 시간을 줄여주시면 사실 그거는 좋거든요. 그거를 좀 최소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빨대를 사용하셔서 치아의 표면에 닿는 그 시간을 줄인다,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차가운 물 혹은 뜨거운 물로 이렇게 그냥 입안을 한번 헹궈 주시게 되면은 남아있는 그 물질들이 이제 씻겨 나가면서 착색되는 어떤 그 정도는 조금 줄여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커피, 와인, 카레 중에 누가 제일 착색이 심한가요?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착색 지수가 높은 것들이 홍차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착색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중요시 생각되는 것들이, 일단 그게 애시딕하냐, 치아 표면을 미세하게 조금씩 녹이면서 그 안에 얘네들 착색 물질이 이제 박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시딕한 거를 보고, 그리고 얼마나 착색을 일으키는 그 물질들이 거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느냐, 그게 일단 중요할 것이고, 그 두 가지가 사실 제일 메인인데, 기본적인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는 와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탄닌 성분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와인이 사실 굉장히 애시딕한 편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레드 와인이 제일 그게 이제 높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홍차 같은 경우에는 애시딕한 거는 조금 낮을지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탄닌 성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착색을 유발하는 정도는 홍차가 오히려 제일 높은 상황이고요. 커피는 사실은 와인이랑 거의 흡사할 수 있는데 커피를 오히려 더 높게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커피나 티, 와인 이런 거는 보시면은 맛들이 워낙 다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애시딕하냐에 따라서 그게 더 착색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도 보면은 애시딕한 것도 있고 약간 좀 비럴한 그런 이제 맛을 내는 것도 있고, 근데 비터하다는 거는 착색을 유발시키는 탄닌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더 약간 쓰면 쓸수록 이거는 착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애시딕한 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스터디 중에서 좀 재밌게 읽었던 게, 그냥 커피를 마셨을 때보다 화이트 와인이나 아니면은 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착색을 유발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해요. 표면을 약간 애시딕한 애들이 치아를 흐물흐물하게 했을 때 그런 입자들이 더 많이 박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애시딕한 것과 이런 약간 탄닌이 들어가 있을 만한 그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그 콤비네이션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랑 와인을 같이 먹으면 진짜 안 좋겠네요? 네, 거의 최악의 콤비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뜨거운 커피랑 또 차가운 커피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뜨거운 커피가 오히려 또 착색 지수는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얼죽아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착색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콜릿이나 카레는요? 초콜릿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커피랑 비슷하게 착색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있고요. 근데 카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성분이 그 표면에 끈적끈적하게 혹은 이제 케미컬하게 달라붙는 그 정도를 또 보셔야 되는데, 카레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케미컬적으로 달라붙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레는 오히려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레를
카레를 단독으로 섭취를 했을 때랑 커피랑 같이 섭취를 했을 때랑 또 연구가 있었는데, 커피랑 카레가 같이 있을 때는 확실히 그 효과가 또 높아지는데요. 카레 단독인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콜라는요? 콜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 논리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콜라는 되게 탄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애시드한 거로 봐야 되고, 콜라를 먹었을 때 치아를 많이 부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입자에 이제 조금씩 박히면서 그러면 착색을 굉장히 많이 일으킬 것 같은데, 생각처럼 커피보다 사실 그 레벨이 높지는 않았어요. 이제 부식시킨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나쁘기는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많이 박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콜라는 당연히 이제 치아 건강에 있어서는 더 나쁘겠지만, 이제 착색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나? 안심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착색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에 우유를 넣으면 착색을 줄일 수 있나요? 또 커피 중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게 차가운 커피랑 뜨거운 커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이게 뭐 프림 커피냐 뭐 라떼냐 뭐 이런 것 따라서 또 착색 지수가 좀 달라져요. 근데 우유 속에 이제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을 때 그 착색되는 그 효과를 좀 막아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뭔가 커피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아이스 라떼 이런 쪽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홍차도 밀크티로 마시면 착색이 덜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착색이 무엇인지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착색을 시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성분이 이제 착색 물질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애시드한 이런 거를 떠나서 그 물질들이 치아 표면이 사실 뭐랄까 거기에 조금만 다공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표면에 조그마한 몰레큘들이 얼마나 잘 박히느냐, 이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이 애시드한 거를 만났을 때 표면이 다공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입자들이 더 쉽게 박힐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을 유발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제일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착색 일어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요. 커피, 와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라면 혹은 뭐 김치찌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착색을 일으킬 만한 어떤 가능성은 전부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고 난 다음에 바로 헹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타액이 나오면서 그거를 좀 자정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타액이 확실하게 분비되는 게 좀 적으신 분들이 착색이 조금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타액의 양을 늘려줬을 때 착색이 덜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껌 같은 거를 씹게 되면은 타액 분비율을 높여주거든요. 치아 건강을 생각했을 때 그냥 막 당이 많이 들어있는 껌을 또 씹게 되면 또 이제 치아가 썩을 수가 있으니까, 자일리톨 껌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실 수 있으면은 그런 거를 먹어주시면 또 확실하게 또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나서 바로 양치하는 게 좋나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식후에 특히나 이제 뭔가 내가 먹었는데 시큼하다라는 어떤 맛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양치를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생각해 봤을 때 표면 화학 약품으로 이제 뭔가 타일 같은 것에 발라두고 솔질을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정말 표면을 흐물흐물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걸로 막 빡빡 물리적으로 문질러 대니까 정말 치아가 막 깎여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착색되는 물질이 있는 것들을 표면을 흐물흐물하게 해서 그걸 제거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치아를 자세히 보면은 조금 더 노래 보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표면에 에나멜 층이 이제 하얗게 감싸고 있는데 속살은 이제 노랗게 되는데, 그런 표면들이 깎여 나갔을 때 안에 있는 노란색이 이제 비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착색되는 그것들이 이제 없애고자 그거를 에나멜층을 막 깎아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노란기가 더 안에서 이제 비쳐 보이게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식후에 30분 정도는 기다려 주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물을 머금고 난 다음에 저희가 뭐 슈슈워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입에 우르르 닭을 하는 정도, 그렇게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분 뒤에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치를 많이 한다고 하얘지는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사실은 양치를 오히려 굉장히 강한 칫솔모로 굉장히 마모제가 또 많이 있는 치약으로 빡빡빡 닦으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표면이 맨들맨들하긴 하지만 안쪽에 있는 노란색 이제 덴틴이라는 그 속살 색상이 이제 비쳐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실 때도 사실 마모제가 최대한 적은 치약을 구하시고 그리고 좀 부드러운 칫솔 위주로 조금 그냥 가볍게만 세척하는 정도로 해주시면은 치아는 이제 하얗게 유지하면서 이쁜 모습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모제가 적은 치약은 어떻게 구분해요?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제가 치약을 손에다가 짜놓고 은박에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마모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반딱반딱한 그 은박이 스크래치가 나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 스크래치가 이제 적게 나는 거,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질 안 하고 치약을 머금고 있으면 하얘지나요? 네, 그거는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H2O2나 이런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미백 치약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극히 미미할 뿐더러 그게 안정적으로 보관되기도 사실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착색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건가요? 이제 그렇게 착색 나는 어떤 물질들이나 이런 거를 잘 드시고 난 다음에 뭐 영구적으로 계속 노래진다고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크로모젠 혹은 이제 탄닌이라는 그런 성분들이 브라운 혹은 이제 노란기를 이제 내게 되는데 미백 약제로 그런 물질들을 파괴를 해서 결국에 치아를 다시 하얗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미백이라고 하는데요. 미백을 또 한 번 하시고 커피나 뭐 와인이나 이런 걸 또 한 번 드시고 너무 노래졌다 생각했을 땐 또 미백을 한 번 하시고 그걸 계속 그냥 밸런스를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프 미백 제품으로 직접 해봐도 되나요? 치과에서 하는 이제 전문가 미백 말고 그렇게 틀을 개인이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미백 약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백 어떤 부분에는 미백 약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부분 적게 들어가 있을 때는 오히려 덕지덕지 부분적으로는 하얘지고 부분적으로는 또 하얘지지 않는 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사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치과에 오셨을 때는 똑같이 이제 그런 잘 맞는 틀을 만들어서 본인이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혹은 전문가 미백이 있으니까 치과에 오셔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다시 예쁜 치아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미백이 되나요? 스케일링이랑 미백은 완전히 그냥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결국에 치아 표면에 있는 어떤 치석들이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뭐 치태나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을 제거를 해주는 건데요. 거기서 비롯되는 오해는 아마 이런 건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스케일링을 하러 오셨다가 치아 표면에 뭐 흡연이나 아니면 티나 아니면 커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이게 뭔가 거무스름한 그런 타르 성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크로모젠 그런 성분들이 이제 치아에 많이 달라붙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스케일러로 가능하면 제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거를 스케일러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표면에 걔네들이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미백이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폴리싱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다시 착색이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폴리싱이라고 했을 때 이게 왜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치아 표면에 거친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착색을 유발할 그런 표면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폴리싱 그 작업을 통해서 다시 착색되는 비중을 좀 줄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노래진 치아들은 미백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도 이제 뭐 커피나 와인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마시고 난 다음에 계속 치아가 노란기가 이제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게다가 저는 보철물이 그때는 이제 하나만 그렇게 있었는데 보철물 색상은 또 변하지 않는데 나머지 치아들은 이제 또 계속 색상이 변하거든요. 처음에 맞춰놓은 그 색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자가 미백트를 제가 만들어서 약재를 넣어서 집에서 제가 원할 때마다 밸런스를 계속 맞추고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또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니에 부분적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라미네이트를 제가 했는데 저희가 세라믹으로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착색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착색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철적으로 그거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혹은 미백 트레이를 가지고 계시다가 치과에서 미백 약제만 사셔서 그렇게 이제 관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착색되는 음식들에 관해서 이제 쭉 살펴봤었고요. 착색이 많이 되는 물질들을 그냥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지 이거를 뭐 절대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만약에 그런 거를 먹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덜 착색되게 하는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결국에는 그 방법들로도 완전히 착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미백 아니면은 뭐 보철 치료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치과 의원 박경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